네, 자신의 아들이 같은 반 친구에 의해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지난해 11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학교 폭력 피해자의 엄마라고 소개한 학부모가 사진과 글을 올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상처를 입힌 아동이 김병지 선수의 아들로 밝혀지면서 김병지 선수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논란 석 달 만에 김병지 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들이 있기에 저는 용기 내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극복될 수 있을 것 같았던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재생산되며 비난 섞인 여론으로 인해 10대인 나머지 아이들까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상대 측 어머니의 거짓을 멈추고 모든 사안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네, 현재 김병지 선수 가족 측과 상대 학부모 측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일방 폭행이냐, 쌍방 폭행이냐, 그리고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김병지 선수의 아들이 또 다른 친구를 폭행했느냐, 안 했느냐.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며 김병지 선수의 가족들은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김병지 선수는 민형사상의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류지연 앵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병지 선수가 이제 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실 왜 이제서야 기자회견을 했느냐, 억울했으면 빨리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그냥 참고 있으면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꾸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자신이나 심지어는 그 아이 말고 그 위에 형인가도 지금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김병지 선수가 지금 형사고소, 명예훼손 형사고소도 하면서 민사까지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건 의미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9살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형사고소가 되는 대상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명예훼손 쪽으로 만약에 사건을 의뢰를 하게 되면요.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경찰에서 확인합니다. 수사를 하게 되죠. 수사를 하게 돼서 김병지 선수 측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쌍방 폭행이다. 아니면 일방적인 어떤 폭행이다 하는 게 구분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된다면. 김병지 선수 측에서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자기 아들이 깔린 상태에서 맞았기 때문에 이후에 또 폭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상대방 쪽에서는 그거 인정 안 하고요. 또 학교 측에서는 또 김병지 선수의 아들이 학폭의 가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은 안 됐어요. 이게 지금 그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거죠? 그렇다면 명예훼손이지만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했다면 그 부분이 경찰이 수사를 들어가면 확인은 될 겁니다. 노리는 점이 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게 들어요. 지금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이렇게 네.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일단 정보통신망법이나 일반 형법상에 이제 문제가 될 건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문제가 명예훼손으로 수사가 돼서 인정되고 안 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수사가 개시되면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땐 가중처벌이 되니까 이 두 사람 말 중에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수사기관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김병지 선수도 그렇지만 사실 공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유명인인데 유명인이 유명세로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지만 사실 유명인이 자신의 얼굴이 알려진 부분을 이용해서 언론에 이렇게 아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3개월 만에 이 사실을 밝힌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제 수사기에서 밝혀지겠지만 사실 9살짜리 아이들이 사실 놀면서 다칠 수도 있고 같이 다툼하다 다툴 수도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이어져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냐면 김병지 선수하고 김병지 선수의 가족들은 심리 상담까지 받았다는 정도로 상당히 충격을 받고 억울해한 측면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의사가, 그러니까 그 병원의 의사, 심리 상담을 했던 의사가 그렇게 억울하면 지금 아예 다 이거를 노력해가지고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라. 안 그러면 끝끝내 이걸 갖고 가면 오히려 병이 깊어진다. 이래서 이제 하게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요, 지금 보니까 이 해당 아들 말고도 이제 김병지 선수의 또 그 위에 형이 있는 모양인데 축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축구도 지금 그만둘 입장까지
가족이 전체가 어떤 이 여파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김병지 선수가 사실은 광양에 있는 그 구단 있는 쪽에서 학교를 애들이 다녔었는데 지금은 용인으로 이사를 했죠. 근데 이사를 해도 사실 요즘에 참 어디로 옮겨가도 금방 알고 금방 또 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이게 해소가 안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의사는 조언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병지 씨나 김병지 씨의 아내, 그 다음에 그 아이들, 김병지 씨의 자녀들 전체가 굉장히 어떤 심적인 어떤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진짜 억울해서 도저히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진실을 밝히고 그 응어리를 깨버리는 게 당신들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한 것 같아요. 예. 일단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또는 소송 결과가 나한테 억울하다 생각하면 화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후유증을 앓게 되죠. 가족 전체가. 해서 이번 기회에 이왕에 이제 언론에도 알려지고 소송화되었다 그러면 정말 진실이 뭔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왜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양측 다 정확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장난으로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에서 멈추고 양측 가족이 화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아마 김병지 선수 나름대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아까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인 세를 탄 것도 있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건 본질은 애들 싸움 아닙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싸운 건데 이걸 갖다가 그냥 뭐 꼭 진실을 밝힌다? 그 진실을 밝히는 게 뭔가를 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애들끼리 싸우다가 뭐 좀 화해한다든지 만약에 조금 상처를 입었으면은 치료비를 물어주면서 끝냈어야 되는데 이걸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가고 진짜 어떻게 보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됐다 그래가는 식으로 이걸 갖다가 모두 진실을 규명한다 이런 것이 그 자체가 저는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사과 문자 이런 거 뭐 쭉 공개하고 이런 걸 보면 예, 말씀하세요. 네. 네. 아니 뭐 저도 이제 여기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이제 애들 키우다 보면 이제 얻어맞고 오기도 하고 이제 때려서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이거 기본적으로 정치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 사건이라고 정치적 생각합니다. 사건. 이런 사건은 빨리 아빠가 개입을 해서 사실은 해소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초동대처를 잘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좀 보거든요. 처음에 오히려 참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그 대화를 하고 저쪽 상대 부모하고 예.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쪽 김병지 선수가 제가 보기엔 처음엔 좀 회피하셨던 것 같아요. 예. 회피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그냥 감정이 그냥 계속 격앙되는 반응이 없으니까 더 격앙이 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나마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뭐 진실 밝히겠다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뭐 소송한다 그래서 진실이 밝혀질까요? 당사자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누구도 진실을 알 수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아이들이 또 상황도 많이 지났고 또 이 상황에서 또 예. 뭐라고 또 진실을 다 뭐 의견 만장일치로 딱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들 하셨듯이 이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문제를 빨리 풀어버리시는 게 좋지 이게 소송까지 해서 그 결론을 꼭 법원에서 뭔가 판결을 내려주길 기다리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좀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리고 그냥 참고적으로 이왕 소송이 됐으니까요. 좀 아까 화면에 나왔던 그 카톡 문자 내용 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이 익명의 제보자들의 도움이 컸다 이 얘기인데 익명의 제보자들의 이러한 도움이 재판에서 증거 효력이 있나요? 일단 증거 효력은 민사상하고 형사상을 구분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민사소송에선 사실 이것이 위조나 위작이 되지 않았다라면 증거 능력을 일단 가지고 통과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두 가지 소송에서 공통점은 그 익명의 제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법정에 와서 내가 쓴 것이 맞다, 확실하다는 걸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그 아들 싸움에 온 집안 아이들과 학교 아이들이 다 동원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양측에서 그 아들 친구들이 누구는 때렸다, 먼저 맞았다, 먼저 때렸다는 증언이 각각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일파만파 번질 거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이 진실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전에 적절히 말씀하셨다시피 화해를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익명의 제보자들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 나면 숨어 있다가 그것도 익명으로 실명으로 자기 뭐 그런 제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익명으로 막 오히려 옆에서 지금 싸움을 붙이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좀 말리라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이 싸움을 더 이렇게 가열시키는 그런 역할을 결과적으로 했단 말이죠. 저분들도 굉장히 저는 문제 있고 좀 무책임한 분들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요 익명의 제보라는 게요.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아이 측의 부모들이 김병지 씨의 아들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집안 전체가 막 거의 정신이 진짜 뭐 없을 정도로 이런 상태라고 주장을 했는데 익명의 제보에 의하면 동남아시아로 놀러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 하는 내용의 익명의 제보라고 김병지 씨께서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이거저걸 다 떠나서요. 김병지 씨의 이번 사태가 오기까지 절대적으로 기여한 분들은요. 어느 일방에서 올린 글을 보고 댓글에다가 오히려 올린 사람보다 더 심한 이야기, 김병지 씨 아들 9살짜리가 무슨 조직폭력배입니까? 그런 식의 험한 이야기, 김병지 씨 가족을 막 난도질하는 이야기,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실 뭐 어떻게 뭐가 됐던 간에 9살이면 애기입니다. 사실. 애기죠. 예, 애기인데 이 아기들의 문제가 이렇게 진짜 커진다라는 것도 참 보기 드문 경우 것 같습니다만 뭐 일이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